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5월에는 주식 시장을 팔고 떠나라 셀인메이라는 말로 이번 5월을 시작했었는데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5월에 그래도 힘을 보여줬습니다. 셀인메이하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2000선에 안착하면서 코스피가 진행 중인데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새로운 6월이 시작됐을 때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처럼 돌아가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한 단계 지수가 레벨업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충돌 때문에 그런 부담으로 우리 지수가 더 쉬어가게 될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 함께 하시는 고수들과 함께 6월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미리 한번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여러분들 TV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와 방송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으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고수에게 고민이 있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희 종목 상담은 조금 문자를 빨리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로,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조금 더 높은 당첨 확률로 상담 받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함께 투자 노하우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노란통 채팅방에 초대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초대도 해드리고 정보도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은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조금 전에 코스닥이 상승 전환됐고 코스피는 뭐 외국인이 여전히 좀 팔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충돌과 관련된 이야기, 홍콩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충돌하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시장이 부담을 받았고 오늘도 어느 정도 이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제 사실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사실 어제 코스닥 지수만 좀 많이 하락했을 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복귀시켜서 다시 보면은 결국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졌고 못 올랐던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다 보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버텨주는 수준,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좀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못 버티는 수준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미국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다우지수는 오르는데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뭐 계속 말했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차익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사이클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새롭게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좀 전개가 좀 되었었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지금 뭐 홍콩 관련된 이슈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특별히 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개별적인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 팍팍 튀고 또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빠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이 사이클 업종들도 잠깐만 좀 쉬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개별주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들은 뭐 개인들이 사고 뭐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기관이 사주고 있는 업종을 하나 찾아본다고 하면 지금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지금 하나만 기관들이 좀 잡아주고 있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개인과 아니면 약간의 외국인의 순매수 정도만 나오고 있을 뿐 지금 뭐 이제 은행 아니면 유통업 지금 기관의 수급은 이번 주 내내 유통업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이제 여기에 언택트가 많이 끼어져 있죠. 이제 여기에는 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쪽 종목도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지금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주들, 그 다음에 운송 장비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기관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은 대부분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네.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뭐 환율 부분도 지금 뭐 위안화가 지금 약세가 됐다가 어제 뭐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위안화 좀 강세가 좀 되기도 하고 시장도 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위안화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약해지고 외국인 수급은 더더욱 안 좋아질 수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이기도 하고요. 뭐 월말이자 주말이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시장이 조금 조용할 수는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뭐 29일 금요일 날 뭐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이미 엄포를 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완전히 벌어지거나 완전히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뭐 한두 시간 만에 시장을 다시 돌아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아까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금세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고, 어제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오후 4시에 표결이 될 거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전개가 되었잖아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하기로 이미 엄포를 놓아뒀고, 사실 뭐 발표만 안 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또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제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뭐 당연히 뭐 만장일치로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표 반대가 나와서 다들 한 표나 반대가 네. 나왔어,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시진핑은 갑자기 나이 좋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는 물론 뭐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중국과 협력을 잘하겠다, 홍콩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 홍콩 관련해서 중국은 지금 큰 실수를 했다, 뭐 시진핑은 분명히 나이 좋은 친구라서 앞으로 뭐 잘 얘기를 해서 달래보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 정도까지거든요. 아주 시장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염두를 해두고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업종이 또 어떤 한쪽에 수급이 쏠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뭐 좀 더 쉬면서 변동성은 좀 커지겠지만은 개별주 위주로 좀 시장이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보통 이러면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게 마련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또 주말 사이에 체크해봐야 할 변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영재 고수의 시선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한 네. 관전 팝콘 포인트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살까요? 아니면 주말에 지난 다음에 살까요? 분명히 이벤트를 보고 뭔가 우리 또 그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변하지 않는 그 훌륭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들고 기다리겠죠. 근데 항상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팔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버나잇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기 교차점들이 이제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은 되게 단순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포지션 그대로 일단 가지고 가시는데, 인버스랑 뭐 현금이랑 주식은, 왜냐면 계속 그 장이 불안하다 그 1600대도 불안하고 1700대도 불안하고 지금도 불안했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이미 다 아무것도 못 벌었잖아요. 불안한 와중에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지점이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 문의 오는 거, 뭐, 종목 상담도 이제 빨리 보내주시면 이제 방송에서 해드리지만, 뭐, 늦게 보내주신 것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채널에서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한번 통화를 해보면은, 네.
좀 이렇게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두세 달 동안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 당시에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레이어들이 바뀌면서 정말 삼성전자를 샀다. 그래서 수익을 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손실을 봤던 원래 이제 선수들 나름대로 주식시장에 그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고 지금이나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뭐 주식도 모르시고 삼성전자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손실 본 것도 없고 이제 와서 삼성전자 하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종목 사겠다. 오케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두세 달 동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손실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 물론 역사적으로 제가 주식을 한 5, 6년 해오면서 지수가 좋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수익을 내는 경우를 뭐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요즘처럼 딱 두세 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손실을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손실이 나셨대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항상 주식을 계속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주식이 하락을 하면 무조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돈을 못 벌 테고 뭐 상승장에도 못 벌었는데 하락할 때 어떻게 벌겠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쉽게 상승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 위주로 봤을 때는 많이 변동폭을 주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뭐 9,000원, 뭐 8,500원, 9,000원까지 손절을 생각했는데 뭐 8,000원, 8,8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다음날 급등을 한다든지 변동성이 심하게 올라가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옛날같이 사가지고 올라오는 시장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시장에서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손실을 보신 분들이 이제부터는 갈 곳이 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간다고 쳐도 어렵게 올라갈 것이고 빠지면은 무조건 나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최근 이 바닥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까지는 제가 인정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두 달 전, 석 달 전에는 올라오는 각도도 셌는데 한 달 전 정도면은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5월 달에 코스피가 3.8%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3.8% 상승하는 시장에서 수익 못 내실 가능성이 높죠.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전달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10%가 넘게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 그리고 이제 저가까지 따지면 한 15%까지 올라왔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수익을 못 냈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현금화 시키시거나 제가 막 계속 이제 이렇게 포지셔닝을 주식을 갖고 계시라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달 동안 수익 못 내셨다? 잠깐 물러나 계시는 건 방법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포지셔닝에 두 달 동안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잠깐 시장에서 물러나 계셔라라는 말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고수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5월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또 새로운 6월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우리 두 분의 고수께서 여러분들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노란톡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입장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참여하시는 방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노란톡 채팅방 초대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이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또 오늘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두 분이 가져온 고수의 픽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가 가져온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의 픽 여러분들과 늘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자,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50분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5개의 고수의 픽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써 있지 않은데 이 종목들 가운데 한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들으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감이 오시면 저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정확한 이 종목의 명칭,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를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두 분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라든지 두 분에 대한 칭찬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재밌는 사연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무료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5가지 중에 마지막이었던 5번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5번 1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긴 거 안 가져오셨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래도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짧은 걸로 배려를 해주셨네요. 그럼요. 이제 뭐 금요일 날 딱 이런 생각도 했어요. 긴 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면 끝나고 이제 술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제 뭐 김호수 앵커님 성정상 술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왠지 딱 네. 봐도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먹을 것 같이 생겼고 또 호수 앵커님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가볍게 가벼운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일단 하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1로 시작한 4글자의 종목이고 하는 일은 전선 변압기 차단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북주로도 엮여 있었던 적이 있는 회사예요. 호수 앵커님이 이제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대북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대북주가 뭐가 대북주인가요? 그러게요. 대북주 안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네, 또 나눠져 있어서 북한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죠. 최근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죠. 대북주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뭐가 대북주냐고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건설도 있고 뭐 이제 전선 이런 이제 시멘트도 있고, 철도도 시멘트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류는 그냥 레포트를 쓰거나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개인 투자들은 그렇게 주식을 분석하고 뭐 하셔야지 뭐 수익을 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게 첫째도 수익이요, 둘째도 수익이요, 셋째도 수익이에요. 여기는 뭐 종교도 없고 당도 없어요, 정치도 없어요. 깔끔하게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북주는 뭐냐면은 쭉 차트를 당겨 보면은 예를 들면 대북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차트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구나. 쭉 당겨 보면은 8월달 2015년 2018년이죠. 8월달이 아니고 네. 2018년에 보면은 2018년을 쭉 차트 대아티아입니다. 이 차트는 2018년을 쭉 당겨 보면은 5월에 지금 크게 보이지가 않아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쭉 당겨서 2018년 5월을 갑니다. 네. 2018년 5월 25일을 딱 갔을 때 이렇게 지금 대아티아인데 보면은 여기 양봉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양봉이 하나 있는데 좀 색깔이 다 지우면 여기 양봉이 하나 빨간색이 딱 보이는데 보시면은 5월 25일 날 시가가 마이너스 24%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9%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원래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개파락 다음날 대북주가 다 개파락을 왕창 했던 날이에요. 네. 그 다음날 그 토요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예고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2차 정상회담을 간단하게 했던 그날이 5월 25일이에요. 딱 금요일이. 네네. 그때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개파락을 와장창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넘어가니까 갑자기 개상승이 와장창 나니까 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섬이 딱 떠 있고 이게 가벼운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북주로 엮인 종목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이런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도 웬만한 종목들이면은 다 이게 점이 찍혀 있어요. 5월달까지 2018년 5월달까지 하시면 현대건설 더 크게 보이네.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뭐가 대북주인지를 분류를 해드립니다. 네. 기준 제가 잡아드릴 때 딱 이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도 현대건설처럼 큰 종목도 이 빨간 게 있는 게 양봉입니다.
여기도 섬이 하나 있는 선 포인트가 있는데 저의 기준은 선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대복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대복주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망했구나라고 해서 던져서 개파락이 나왔고 안 망했네 라고 사가지고 급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시장에서 대복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대복주예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새로 편입된 것들도 있고 빠진 것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복주라고 하려면 이렇게 낙인이 하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복주 좀 분류를 해주는데 이 종목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투자 포인트기도 하고 낙인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중위권 수준의 전선 회사다까지 저의 힌트인데 오늘은 무지하게 길게 드렸네요. 투자 포인트까지 드리느라. 네. 네, 한 번에 알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자. 1,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5번 1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남북 경협주로 좀 엮여 있어서 그 포인트가 있다. 남북 경협주로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그 포인트와 낙인이 있다라는 것을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이름에 대한 힌트를 잘 그렇죠.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김상현 고수께서 좀 힌트를 더 주시죠. 이름인지 생각 안 나셔가지고 저한테 주실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대북주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일단은 세 번째 힌트부터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하는 일이 이제 전선이나 이제 변압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주요 이제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들은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철도공사 이쪽에다가 주로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이제 시장 점유율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시장 점유율이 좋은 회사는 뭐 LS 전선이 뭐 가장 크겠고요. 그다음 뭐 이외에 뭐 뒤에 뭐 전선자가 붙은 것도 있고 뒤에 뭐 전선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이제 에너지가 붙은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적으로 봤을 때 앞에 이제 두 글자는 회사명이고 뒤에 두 글자는 이제 하는 사업명이거든요. 가지고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이제 뭐 대부분 이 그룹사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그룹사들 일로 시작하는 그룹사 몇 개 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는 뭐 보통 아까는 LS 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선 말고 이 회사는 에너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좀 에너지라고 말하면 되게 낯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쵸. 아주 뭐 냉장고 하다 갑자기 이거 꺼지면 야 뭐 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그쵸. 그 단어가 이제 들어가니까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가 맨날 코스피 종목만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네요. 이 종목도. 근데 이제 코스피에 이제 2,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이제 앞에 이제 두 글자는 이제 뭐 앞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아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으로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 종목으로 요즘에 이 종목이 아니고 이 그룹사 이름이 붙은 종목들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이제 그쪽이랑 이제 같은 이제 그룹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뒤쪽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집에서 쓰다가 이제 뭐 갑자기 뭐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가 꺼진다라든지 냉장고가 나가든지 하면은 야 뭐 나갔다 두꺼비 집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그쵸. 그 단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의 종목인데, 뭐 오늘 사실 두 분이 힌트를 주셨는데, 감이 잘 오진 않습니다. 쉽지는 이게 되게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앞에 두 글자는 이 회사의 뭐 회사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의 명칭이고, 뒤에는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두꺼비 집이 내려갔을 때 이거 나갔다. 아니면 우리가 매달 한국전력에 이 세를 내죠. 이걸 냅니다. 얘기할 뻔. 부가가치 세인가요 혹시? 세금 아니고요. 이거를 사용한 금액을 지불하죠. 이거를 저도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셔서 5번 1땡땡땡이라는 종목의 명확한 명칭과 그리고 이 두 분의 고수에게 해주시는 칭찬과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페이크 오늘 퀴즈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상담은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종목에 얽힌 사연도 알려주시고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앞순서에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빨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종목 상담 필요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문자가 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 3739번님의 문자를 이영재 고수와 함께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39번님이 신세계를 매수하셨대요. 24만 8,500원에 비중이 25%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를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오르냐 내리냐 이게 여기서 오를 것 같으면 보유, 내릴 것 같으면 손절인 게 사실 답인데 저희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각자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4만 8,500원이 매수가예요. 네. 현재 가격이 24만 2,500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장투를 생각을 하면서 신세계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많지가 않다. 라고 하면은 가능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하루에 이 종목이 거래량 10만 남짓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금이 만약에 뭐 내가 몇십억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세계를 뭐 거의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가로 밀면 이제 밀리는 종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털기가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항상 매도를 할 궁리를 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많으시면은 너무 비중을 올리시는 것도 맞지는 않고 그냥 25% 절대 적은 비중 아닙니다. 한 종목이 25%면은 거의 풀 비중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특히 작은 비중으로 현금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사가지고 거의 뭐 인생이 어쩐 로또 사는 기분으로 사시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투자 성향이 조금 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제 돈도 좀 운영하시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도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도 워낙에 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90% 넘게 빠졌는데 올해 이제 1분기죠. 1분기 97%가 빠졌어요. 영업이익이 97%가 빠졌고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와, 이 회사 진짜 실적이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네네. 얘기하면 이미 그게 반영이 됐고 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다음 실적 지금 들어가셨다면은 다음 실적 나오기 전에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항상 실적은 나의 기대보다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구간 본인이 중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비중 한 5% 정도 더 늘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지지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중투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현재 비중만 가져가시고 다른 것들은 좀 빠른 종목들을 돌리시는 게 어떤가. 25%면 절대 작은 비중이 아니다.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24만 8천을 샀는데 24만 3천이 됐다고 5천원 빠졌다고 손실이니까 이걸 지금 물타기 하신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1%만 빠져도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면 절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를 이영재 고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 한번 잘 참고해보세요. 3739번님.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03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김상현 전문가랑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 2,841원에 현재 매수 단가고 15% 정도 비중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이 종목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종목을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앞으로 뭐 오르든 간에 떨어지든 간에 크게 염려치 말고 이 가격대에서 못 벗어날 것 같으니 웬만하면은 그냥 팔고 나오시자라고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관점은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뭐 5월 22일 날 뭐 잠깐 뭐 7% 상승했던 적이 있네요. 그래도 그 다음날 바로 빠졌는데 일단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원래는 통신 뭐 이쪽이나 관련 종목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했던 게 셀루메드입니다. 근데 셀루메드는 지금 거래 정지당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 사업도 흐지부지가 돼버리고 굉장히 지금 주가도 이슈가 없으니까 좀 굉장히 멈춰있는 상태인데 지금 2,8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그래도 한 15%에서 20% 사이쯤에서 손실 중이신데 저는 지금 가격이 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에서 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수가 이상에서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쪽으로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차트 크게 보면은 야 지금 진짜로 뭐 몇 년간의 최고 바닥이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뚫고 내려간 종목 수두를 빽빽합니다. 가지고 여기 바닥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수가 이상 올라오거나 지금 가격 지금 2,400원, 2,490원인데 2,400원 정도 손절가 두고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스코비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저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고수와 또 상담해 볼 텐데 6144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호를 매수하셨고 21,000원의 비중이 30%라고 하셨습니다. 자, 3호에 대한 해법을 이영재 고수님이 알려주시죠. 최근에 뭐 실적도 잘 나왔고 건설 쪽인지 종건사 쪽인데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예요. 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번에 뭐 1분기도 사실은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가가 높아요. 매수가가 2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21,000원인데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한번 슈팅 나왔다가 한번 눌러주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밀리거든요. 근데 밀려야 될 자리에서 안 밀리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이해는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면은 손절가 짧게 잡고 전에 이제 지금 지지 주는 자리 정도 이쪽 그 이동평균선 하단 정도를 잡으셔서 한 2만 원 한 19,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을 주면 전고점 레벨 정도 잡으세요. 22,000원 정도 잡으셔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중투로,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중투로 끌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면은 차트를 쭉 당겨서 몇 년치를 볼게요. 몇 년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빠졌다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가 한번 시세를 줬거든요. 그러다 다시 빠지고 바닥을 잡는 긴 몇 년간의 추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가고 있고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이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투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30%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2,000원 정도 선에서 한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빠지기도 많이 빠져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 사이클 남아있기 때문에 22,000원 1,500원 잡으시고 손절가 19,5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기 본인의 매매 포지션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144번님이 보내주신 3호를 알려드렸는데요.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기 이상으로 좀 끌고 가실 전략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 유비커스 홀딩스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이 재미있게 진행하셔서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유비커스 홀딩스 34,000원의 10% 비중, 목표가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목표가는 이제 시청자님이 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네. 정해야 되냐면은 34,000원에 샀을 때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네. 전고점 부분에서 돌파를 하는 부분에서 잠깐 거래가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네. 그러면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했으면은 목표가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목표가가 되실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좀 길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17%까지 올라갔다 오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좀 빠졌지만요. 그 다음에 그래도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아직까지 현재 한 36,000원대, 36,500원대를 버텨주고 나서 장이 끝난다라고 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많이 거래가 나왔던 부분이 작년 7월이거든요. 그 부분이었던 47,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 오늘 고비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뭐 42,000원에서 4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다. 비중 뭐 10%시니까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다라 하시면은 오늘 한 2, 3%만 좀 정리해 두셨다가 네. 나머지 한 5에서 7% 정도는 한 42,000원 내지 47,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비커스 홀딩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저희가 아까 드렸던 문제, 고수의 픽 퀴즈 다시 한번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대북주와 관련된 이야기, 뭐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잘 알려주셨는데 정작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의 이름이,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이 종목이 네 글자인데요. 근데 분절을 또 해보면은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앞에 두 글자가 상호고, 뒤에 두 글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일을 나타내죠.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앞에 삼성이 붙어 있고, 이제 뭐 전자니까 뭐 이런 쪽을 다 한다라는 뭐 얘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로 나눠서 총 네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에 두 글자는 요즘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그 고딩들, 고등학생들이 겨울 되면은 여름에도 입고 다닙니다. 놀스페이스 이런 잠바도 입고 다니는. 네. 남녀노소 빨간색이면 여자분이고 파란색이면 남자분이고 뭐 이런 걸로 입고 다니는 그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부르죠. 저희들 때는 네. 저희들 때는 이런 단어가 좀 없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약한 친구를 없었나요? 저희도 있지 않았나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제 원래 저희 때는 이제 그 쌈장한 친구는 캡장 뭐 이런 거, 일장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네. 이제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이제 그 모임 형태로 가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진영 논리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냥 이제 1장, 2장 이렇게 따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뭐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그룹이 형성되죠. 그렇죠. 그룹이죠.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일본의 이지메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이제 저희 방송이 아니라 저희 사회 문화적인 방송에 다뤄야 될 얘기고 저희는 힌트를 드리면 그런 아이들의 모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그룹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하는 일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전력 쪽 뭐 힌트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요즘 이제 그 핫한 테마가 있죠. 하나가 수소차라면은 나머지 하나는 차겠죠. 그래서 그쵸, 그쵸. 수소차 말고 땡땡차 할 때 그 딱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분류인데 뭐 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말고 그쵸. 땡땡차. 요즘 많이 길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걸로 충전해서 가는 그렇죠. 차죠. 이걸로 충전해서 가고 가다가 저는 이제 안 타봤는데 그 충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좀 오래 걸리고. 저처럼 이제 마음 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빨리 급속 충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수소차 말고 앞에 땡땡차. 그래서 땡땡차. 앞에 두 글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불량스러운 청소년의 그룹을 얘기하는 네. 한국 사전에 나올 듯한 그 네. 단어 두 글자고 뒤에 두 글자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글자 수소차 말고 땡땡차 땡땡차. 할 때 두 글자를 합쳐오시면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영재 고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4678번님이 문자 보내주셔서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나요?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의 그룹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구태가 되었습니다.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거는 좋았습니다. 그죠? 네. 수소차 말고 땡땡차. 네.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이 두 단어를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샵 3771번으로 정답과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랑 바로 상담해 볼게요. 자, 이번엔 394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심택을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심택을 27일 수요일에 정확히 날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12,450원에 20% 매수했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5월 27일 날 12,450원이면요. 이분이 시가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전날에 이제 다른 어떤 방송에서 보고 이 종목이 괜찮다고 그러면 난 내일 이거 사야지라고 사셨거나 아니면 전날에 이제 뭐 인터넷 동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내고 다음날 아침 시작하자마자 사야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보통 시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스스로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가보다는 종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장중에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가에 들어가시면 일단 뭐 어떤 걸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네. 목표가 손절가 같은 경우도 같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반도체 종목들 사도 된다라고 진짜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빠지고 있을 때 딱 정확하게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뭐 3D 낸드라든지 SSD 쪽인데 이제 이쪽 업종들은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 중에서 비메모리, 메모리 나눠봐라 하면은 비메모리가 지금 강하고 메모리가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심텍 같은 종목은 앞으로 조금 눌리면은 조금 다시 사게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걸 아마 3월 초, 뭐 2월 말 이때 뭐 고세피 종목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네. 심땡 해가지고 이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때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나중에 빠지면은 다시 살 종목이지 지금 12,400원을 사놓고 마냥 기다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11,0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신 다음에 만약에 11,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대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11,000원에서 반등이 못 나올 경우에는 뭐 9,000원 뭐 이때까지 좀 눌려서 좀 그때 다시 잡아두고 그때는 오히려 저희가 이 종목 지금 괜찮아요 살려고 물어보시면은 사도 괜찮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혹시 이탈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보시는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도 매수가 예상해서 잠깐 정리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택에 대한 해법을 김상현 고수가 자세하게 스마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영재 전문가와 또 상담할 텐데요. 54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호수 앵커님, 어이구, 제 이름을 언급하셨네. 호수 앵커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를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17만 9,500원에 10%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현대 모비스에 대한 해법입니다. 매도하고 싶으시면 매도하셔야죠. 매도하고 네. 싶으시면은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적부터 좀 볼게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모비스가 이제 최근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리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분기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기 직전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은 한 달도 못 버티세요. 되게 지루해 하세요, 주식을. 근데 손실이 나면 기가 막히게 몇 년씩 가져가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수익이 나면 오래 끌고 가시고 손실이 나면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실은 한 달을 못 끌고 가고 수익은 몇 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는 투자 방법이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술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따지면은 최근에 뚫어야 될 자리를 살짝 뚫어주고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온 자리고 오늘 뭐 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양봉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 매매 성향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매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단기적 매매를 선호한다. 네. 그러면 나오세요. 왜냐면 단기적 매매 안 어울리는 종목이에요. 중기적 매매를 성향이다. 그러면 끌고 가세요. 근데 고생은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려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술적인 거 공부하실 때 역배열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역배열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배열의 클라이막스가 퍼지는 이제 이격이 다 벌었다가 이격이 줄어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평선과 함께 딸려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들고 고생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20만 원, 22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난 중투 이상, 장투다. 올해는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2만 원까지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난 빠른 매매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은 왜 나오시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7만 9천이면은 들어간 지 꽤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이번 4월 달 이때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빠른 종목들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빠른 종목들 지금 다 오르고 내게 안 오르니까 이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제는 대형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이제 빠져나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대기표를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앞에 대기표를 못 보았지만 뒤에 대기표 있는 종목이 이제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한 16만 8천 원 정도 잡으시고 대신 중투가 가능한 투자자만 권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드렸던 퀴즈, 고수의 픽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아실 텐데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공개해 주시죠. 근데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려서 그런지 이게 갑자기 종목 명을 보니까 되게 슬퍼지기도 하고 왠지 되게 종목이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고요. 갑자기 종목이 되게 불량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부터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가격대가 이제 2,740원 매수가에 목표가 2,950원, 손절가 2,600원이에요. 왜냐하면은 장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짧게 잡고 짧게 대응하시라고 일부러 짧게 드린 거예요.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 이제 힌트를 아셨던 분들이 좀 사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이제 이 힌트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이 매수세가 분봉상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큰 차이 안 나니까, 네. 접근해보셔도 큰 문제가 없고, 대신 목표가, 손절가, 특히 손절가 잘 대응해서, 관심 종목 한번 넣어두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5번 일진전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함께 스토리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799번님 일진전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멘토님 답을 알려주고 맞추라니 땡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4478번님이 일진전기 정답 맞추셨고요. 고수님들 너무 재밌어요. 묘하게 조화로운 세 분, 힌트도 어쩜 그리 잘 주시나요? 세 분 보면서 힐링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묘한 조화를 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하모니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청국장에 쌈장과 된장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청국장에 뭔가 휘핑크림을 올린 것 그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끗 차이로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0826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진은 안 좋은 겁니다 라고 해놓으시고 일진전기라고 해주셨어요. 욕심내셨네. 일진전기 오답. 그 트로트가 있죠, 찐이야 그런 네. 느낌으로 한번 보내주신, 이게 개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개그였나? 개그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개그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재밌진 않았던 네, 것 재밌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수소차 말고 땡땡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문제이신 줄 알고, 전기차를 정답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4528번님 전기차, 3940번님 오늘의 퀴즈 정답 전기차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다음에 힌트를 드릴 때는 또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걸 오늘 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분들 중에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 드릴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서 선물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 이영재, 김상현 고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6월이 되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6월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적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